육아를 전담하시면서 뭐 전담하지는 않았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부모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저희는 늘 그랬거든요. 제 아내랑 둘이 저 나쁜 놈. 무지무지 힘들더군요. 저도 해보니까 저도 고백합니다. 근데 알면 사랑한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아예대 에코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대천 교수입니다. 어쩌다가 유튜버가 돼서 최대천의 아마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육아퇴직을 하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 드물게 정말 그 육아를 전담하시면서 뭐 전담하지는 않았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강의실, 회의실, 뭐 회의도 들어가시고 막 그러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 당시에는 약간 응원보다는 불편한 시선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어떠셨어요? 예. 미국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이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오기로 돼 있는데 나 강의 들어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할 수 없이 그놈을 이제 안고 네. 이제 강의장으로 뛰는 거죠. 네. 수업을 그냥 그 아이를 안고 제법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별명이 미제수면제였는데 제가 아이를 잘 재웠어요. 이제 수건 걸고 안고 강의 시작하면 조금 있으면 자요. 네. 그럼 이제 저 바구니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미국 학생들은 그 바구니를 자기 테이블에 올려놓으라고 그래서 봐주면서 제 강의 듣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그럴 엄두도 못 내고 서울대에서 저 구석에다 앉혀놓고 아빠 방해하지 말아라. 게임기 주고 소리 죽여놓고 하여간 화장실 2번 그 녀석이랑 뛰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수업하다가 네, 학기 말에 마누라도 없냐 뭐 애 볼 거면 집에 가라 뭐 이런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보고 와 진짜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네. 그 아이 키우는 일이 좀 편해졌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삶의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공부하는 걸로 너무 많은 시간을 뺏는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네. 사실 지금 요즘 아이들은 코로나 시기 3년 차 하면서 사실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살고 있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까요? 제가 이 책에서 초지일관 떠들어댄 게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걸 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저는 뭐 줄기차게 제가 했는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제일 긴 나라거든요. 대한민국이. 남녀 공히 1위인 나라인데 80세를 살잖아요. 그렇죠. 80년을 사는데 우리가 입시 공부하는데 20년을 보내잖아요. 인생의 4분의 1을 그 뒤에 오는 인생을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옳은 일일까? 그리고 잘 살면 다행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청소년 자살 이게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80년 살 수 있는 아이였는데 그 나머지 60년을 잘 살아보자고 20년을 득달을 하다가 그걸 못 견뎌서 그냥 일찍 떠나는 그런 삶. 이게 그냥 아무리 어떤 기준으로 얘기해도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는 이게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말도 안 되는 저 억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풀어주자 그 얘기인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잘못하면 뭐 자기는
공부할 거 다 하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누릴 거 다 누려놓고 이제 와서 무책임하게 그런 얘기하냐. 뭐 그 좀 찔리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여기서 이제 하게 된 배경은 저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공통점이 보여요. 제 눈에. 자, 가장 최근에는 임윤찬이라는 이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동네 저기 피아노 학원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손흥민 선수는 이상한 아버지, 괴팍한 아버지한테 그냥 혼자 배운 사람이에요. 하여간 지금 뭐 이게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른바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간 변두리에서 이렇게 하던 BTS가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뭔가 여기 그런 공통점이 지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버드 대학의 아이들이 학교를 때려치고 싶어 합니다, 지금. 근데 그 세계 최고의 대학에 들어와서 왜 학교를 때려치려고 그럴까? 두 놈 때문에 그렇거든요. 빌 게이츠와 마크 자커버그.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지금 세계 최고의 갑부인 두 놈이 학교를 때려친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 지금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미래 그림이 그려져 버렸어요. 제 생각에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끼가 많거든요. 근데 약간 엉터리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를 이렇게 제대로 안 하려 그러는 성향들이 되게 강하잖아요. 설명서 절대로 안 읽는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제가 아는 제 미국 친구들은 진짜 끔찍해요. 뭐 사갖고 설명서 읽으면서 하라는 대로 몇 시간째 그걸 해요. 옆에서 답답해. 난 미치는 거죠. 우리는 일단 꽂잖아요. 터지면 그때 설명서 읽는 거죠. 뭐가 잘못됐지? 그러고 읽어야 돼요. 약간 엉터리인데 굉장히 끼가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라는 거 다 한 사람보다 적당히 스킵하면서 그냥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거 막 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저 대박을 치고 있거든요. 저는 왠지 우리 아이들 그냥 확 풀어주면 더 많은 임윤찬, 더 많은 손흥민, 더 많은 BTS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박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이들을 제도권에다가 붙들어 놓고 다 그렇고 고만고만한 아이들로 다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럼 우리 교수님의 현실 육아로 바로 그렇지, 돌아와서 그렇죠. 사실은 어머니께서 좀 교육열이 좀 높으셨다고 알고 있고 아버지께서 굉장히 엄격하셨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아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키우셨잖아요. 그 자유롭게 키우니까 정말 그냥 알아서 잘 크던가요? 네, 뭐 근데 이게 제가 실험을 딱 한 번밖에 못 해봤잖아요. 한 놈 키웠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제 말 그냥 들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참고를. 그러니까 뭐 저는 다시 하라 그래도 저는 그냥 똑같이 할래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삶이잖아요.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제가 무슨 재주로 압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제일 야단 많이 친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애비가 저 모양이냐. 아이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 야단도 좀 치고 바로 잡고 이게 아버지가 할 일이지. 어떻게 한마디를 안 해. 근데 제가 이제 한참 살다가 그래도 제 아들이 그런 대로 잘 풀린 다음에 이제 제가 발언을 하기는 했죠. 내가 안 한 이유가 있어. 왜 안 했냐고. 그래서 나는 제가 어렸을 때도 내가 쟤만 할 때랑 쟤를 비교해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아. 근데 걔한테 내가 왜 뭐라고 그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봐, 나보다 지금 더 낫잖아. 뭐가 잘못됐어? 저는 뭐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볼래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내 아이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네. 내가 저만 할 때보다 내 아이가 더 탁월한가 아닌가. 제 생각에 아마 10가정 중에 9가정은 나보다 더 낫다가 결론일 겁니다. 네. 아마 훨씬 이거 잘하죠. 네, 그렇죠. 네, 뭐 세상 아는 것도 훨씬 많죠. 네, 맞아요. 저보다 말도 잘할 거고, 네, 밝고, 네. 네, 그게 누구 덕에 그래요? 바로 어머니 아버님 덕에 예, 아이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네.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아름다운 방황을 관찰해주고 따뜻한 방목을 하라라는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따뜻한 방목. 근데 알긴 알거든요. 알긴 아는데 네. 이게 방목을 해주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막 뒷골이 땡길 때가 있어요. 교수님도 역시 저도 똑같은 네, 이제 경험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밖에 나가서는 뭐 이제 아이들 이래라 뭐 이렇게 다 했는데 내 아들이 이제 막상 방황하니까 네. 미치겠더라고요. 지금 뭐 10년째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 아내는 그냥 매일 그냥 가슴이 탄다고. 그 친구들은 좋은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데 이놈은 뭐 지금도 그냥 뭐 혼자서 뭘 만들어내느라고 고생하는 거죠. 사실 저도 이게 제대로 가고 있나 걱정은 돼요. 네. 근데 아이에게는 아름다운 방황을 허락하고 네. 부모는 따뜻한 방목을 해야 된다. 그냥 방목은 그거는 직무유기죠. 네. 그냥 내버려 두는 그건 아니고 줄 하나 묶어두라는 거죠. 자식이 벼랑에서 떨어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근데 그 벼랑 끝에 갈 때까지는 참아야 돼요. 그 벼랑 끝에도 못 가게 우리는 자꾸 지금 사잖아요. 근처도 못 가게 하죠. 네, 아이가 경험을 못하게 네, 하는 맞아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수하고 경험하고 넘어지고 그거는 지켜봐야 돼요. 무지무지 힘들더군요. 저도 해보니까. 근데 하여간 하나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죠. 진짜 마지막 순간에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잡아야죠. 네. 해보니까 참 힘든 건 사실입니다. 네. 저도 고백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부모가 힘든 게 바로 그걸 것 같아요. 맞아요. 참 부모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저는 근데 그 힘든 걸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죠. 그 아이가 스스로 넘어졌다 일어날 때까지 가슴이 콩알만해지지만 그래도 참는 그거를 그게 만들고. 부모가 할 일이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그 말씀과 또 연장이 되는 게 엄마 아빠는 그냥 아이들에게 묻지마 투자해야 된다 하셨어요. 묻지마 투자를 권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거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가서 학생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세상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러는데 부모라는 나무는 대충 3번만 찍으면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복종의 대상이면 안 되고 부모는 설득의 대상이어야 된다. 가출은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부모님을 설득해라. 그럼 처음에 들어주는 부모는 없다. 근데 한참 하고 나면 부모님은 보나마나 안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 걸고 둘이 벌써 저희도 늘 그랬거든요. 제 아내랑 둘이 자유롭게 키워놨더니 이놈이 말을 너무 잘해. 말빨로는 이게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한참 이러다가 그래. 이제 그리고 우리는 우리 방으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 방문 닫으면서 둘이 동시에 합창해요. 저 나쁜 놈. 그러고는 앉아가지고 벌써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부모잖아요. 네. 부모는 어차피 지게 돼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싸우고 뛰쳐나가지 말고 부모는 설득해라. 3번만 설득하면 네. 대충 넘어온다. 네. 이제들이 웃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져주면서 사는 게 부모인데 그거 3번째 저주나 첫 번째 저주나 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뭐 그냥 화끈하게 지는 게 네. 낫지. 그렇죠. 저는 그냥 화끈하게 졌어요. 그냥.
통섭형 인재를 키워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혹시 좀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친구들을 저희가 키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사실 어떻게 네. 노하우 쪽은 제가 늘 약해서 다들 근데 어떻게를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제는 평생 일해야 되는 시대가 네. 이제 오니까 사실은 그 얘기를 뒤집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첫 대학에 목을 맬 이유가 이제는 없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첫 대학은 어떻게 보면 첫 직장하고만 연결이 직접적으로 돼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40대에 50대에 60대에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20대에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게 그건 굉장히 힘 빠지거든요. 네. 제 주장에 따르면 대학을 여러 번 다녀야 되는데 네. 새로운 일을 하려면 또 배워야 배워야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움의 기회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첫 관문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우리 아이들을 그 10대 후반에 이른바 스카이 대학에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들 그 아이가 이 다음에 60대에 가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평생 잘 살 수 있는 내 아이를 키워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제가 보기엔 통섭형 인재입니다. 어느 거 하나만 잘하면 한 번은 성공하겠죠. 근데 내 아이가 앞으로 직업을 7, 8번을 갈아타야 돼요. 그걸 다 걱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무슨 재주로 다 걱정하시겠어요? 마지막에 내 아이가 70대에 얻을 직업 갈 때는 여기 안 계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걱정을 지켜보고 있겠지. 그러니까 스스로 네. 자기가 네. 자기의 인생을 네. 길게 네. 설계하고 그걸 뚫어 나갈 수 네. 있는 그런 아이를 길러야 네. 되는 거죠. 그 아이가 과연 수능 시험 잘 본 아이일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친구 관계가 굉장히 좋은 아이. 네. 얘는 나중에 친구들 덕으로라도 어떻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한 시대가 네. 이미 왔어요. 네. 그런데 이걸 우리 부모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자기네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았던 세상 생각으로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도 똑같을 줄 알고 네. 지금 강요하는데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가 해봐서 아는 걸로 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될 것 같다는 이제는 네. 기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느긋하게 그 아이가 삶을 즐기면서 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식으로 키워주는 게 훨씬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제 교수님께서 그 정말 신념처럼 여기시는 알면 사랑한다는 말, 그게 진짜 마음으로 들어오니까 저도 사실 아이를 좀 이렇게 알아가면서 되게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혹시 이런 마음으로 아이 키우면 교수님처럼 이렇게 오늘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히려 네. 제 아이를 알아가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나 갑자기 뜨끔해지는데 그 말을 만든 배경은 자연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자라는 네. 뜻으로 이제 만든 건데 네. 만들고 이렇게 자꾸 곱씹다 보니까 우리 학교 환경에도 딱 들어맞는 말이 네. 되더라고요. 그 이른바 왕따라는 게 잘 몰라서 그 아이를 이제 아이들이 괴롭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한참 왕따 시켜놓고 하루 종일 골려 먹었는데 집에 왔는데 걔가 우리 아파트에 살아. 아유 이거 난감하잖아요. 네. 부딪히고 알게 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내 친구들이 걔를 네. 집단으로 괴롭히려 그러면 나는 되게 불편해지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슬쩍 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용기가 있으면 내가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알면 사랑한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제가 보기에 가장 멋진 일이 자꾸 알아가는 네.
그게 공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저 더 많이 알고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 그러다 보면 심지어는 나는 사랑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네.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냥 좀 알아서 뭐 이렇게 내가 사는데 유리한 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는 그 대상을 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멈출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이제 요즘 아이들 걱정들 많이들 하시죠. 요즘 아이들 사는 세상에 코로나도 있고 기후 위기 요즘 정말 심각하고요. 지금같이 뭐 그러니까 미래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지금 바로 실천해야 될 것들 뭘 좀 유념하며 살아야 될까요? 네. 질병의 전문가들은 지금 뭐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 자주 벌어질 것 같다라는. 우리야 뭐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치고 근데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아이들은 잘못하면 생애 동안에 이런 일을 한 대여섯 번 네, 겪는다고 맞아요. 한번 생각을 네. 하면 세상에 다른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맞아요. 지난 한 3년 맞아요. 뭐 세상에 사는 게 뭐 아무것도 의미가 네. 없잖아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요. 우리 삶을 완전히 그냥 집어놨죠. 막. 압도해버리는데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이 정립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의 상태적 전환이 이제 필요하다. 이거 국영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는 공교육에서 본격적으로 네.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어쩌면 그걸 배우고 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가 겪은 이런 미래가 아닐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요즘 열심히 하고 다닙니다. 뜻밖 그래도 반가운 건 네. 코로나로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그걸 겪으면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셨어요. 네, 맞아요. 거의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열심히 떠들어댈 적기가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건 바쁩니다. 제가.